이혼녀 주제에 감히 우리 대표님을 꼬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 거실. 27세 금발의 여자가 스마트폰을 들고 라이브 방송을 켠 채 고함을 질러댔다. 그 앞에는 새하얀 홈웨어를 입은 30세 여자가 서 있었다. 여유롭게 팔짱을 낀 채 코웃음을 쳤다. 꼬셨다고? 쯧쯧. 네 남편 빚 갚아주느라 내 20대가 다 날아간 거 알아? 기생충 주제에 입을 놀리네. 뭐라고? 너 지금 우리 오빠 모욕하는 거야? 모욕? 이게 모욕이야? 여자는 핸드백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에 내던졌다. 마이너스 통장 내역서, 도박 비톡 촉장, 그리고 3년 전 이혼 합의서. 이 남자 나한테 2천만 원 꼬가서 안 갚았어. 아직도 이자 붙어서 불어나고 있는데 이거 법적으로 청구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금발 여자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그 순간 거실 안쪽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고급 네이비 수트를 입은 38세 CEO.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35세 남자를 내려다봤다. 박 과장, 이거 횡령 의심 정황으로 감사팀 넘길 건데 할 말 있나? 네, 대표님. 그게 아니라. 닥쳐. 여자의 목소리가 펜트하우스를 가득 채웠다.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길래 전 남편을 이렇게 짓밟을 수 있는 걸까요? 3년 전 흙수저라고 비웃으며 이혼한 그 남자가 왜 지금 이 펜트하우스에서 무릎 꿇고 있을까요? 그리고 회사 대표는 왜 전처의 편을 들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기가 막힌 사연이 공개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대박 행운이 가득할 겁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일이 시작된 건 3년 전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빌라에서였습니다. 이혼해. 32세 박철수는 소주잔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27세 아내 이영희는 숟가락을 든 채 얼어붙었어요. 아니, 방금 뭐라고 했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이혼하자고. 나 이제 못 살겠어. 매일 라면에 계란 후라이. 명절 때 친척들 앞에서 쪽팔려 죽겠더라고. 너 같은 흙수저랑 사니까 내 인생이 이 모양이야. 영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지난 5년간 편의점 알바, 전단지 돌리기, 새벽 배송 상하차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철수가 사업한답시고 빌린 돈, 주식 날린 빚, 도박으로 만든 마이너스 통장까지 전부 영희 혼자 갚아왔습니다. 오빠, 나 지난달에 편의점에서 2번이나 쓰러졌잖아. 그래도 병원도 안 가고 이랬어. 오빠 빚 갚으려고. 그래서 그게 나한테 은혜 베푼 거야? 즉, 가난한 게 죄지, 죄. 나 이제 재기할 건데 너 같은 짐 달고는 못 살아. 철수는 비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이미 싸둔 캐리어를 질질 끌고 나왔어요. 이혼 서류는 우편함에 넣어뒀으니까 알아서 도장 찍어. 아, 참. 집 월세 밀린 거 네가 처리해. 나 이제 여기 안 와. 또? 문이 닫혔습니다. 영희는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어요. 아니, 울음도 안 나왔습니다. 그저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죠.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가난한 게 잘못인가? 사랑한 게 잘못인가? 그날 밤 영희는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잔액 47만 원. 철수 빚 갚느라 생활비 대느라 남은 건 이게 전부였어요. 월세는 석 달째 밀렸고 집주인은 당장 나가라고 독촉했습니다. 아, 이제 어떻게 살지? 다음 날 영희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빌라 짐을 싸서
고시원으로 옮겼어요. 월 35만 원짜리 방. 화장실도 공용이고 창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이를 악물었어요. 나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영희는 편의점 알바를 그만두고 낮에는 학원에서 컴퓨터 그래픽을 배웠습니다. 밤에는 프리랜서로 로고 디자인, 명함 디자인 같은 자잘한 일을 받아서 했어요. 손가락이 퉁퉁 부을 만큼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광고 공모전 공고가 눈에 띄었어요. 상금 500만 원. 영희는 밤을 새워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대상을 받았어요. 제가 대상이요? 시상식장에서 상패를 받을 때 영희는 울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심사위원 중 한 명이 영희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디자이너 구하는데 관심 있으면 연락 주세요. 그 사람이 바로 황그룹의 아트 디렉터였습니다. 한편 박철수는 어땠을까요? 이혼 후 철수는 회사 동기 소개로 27세 김미진을 만났습니다. 금발 머리에 성형으로 다듬어진 얼굴, SNS 팔로워 2만 명을 자랑하는 소위 인플루언서였어요. 미진은 철수를 보자마자 좋다고 달려들었습니다. 오빠 대기업 다니잖아요. 완전 멋있어요. 우리 사귀어요. 철수는 우쭐했습니다. 예쁜 여자가 자기를 좋아해 준다는 게 신기했어요. 영희는 화장도 안 하고 맨날 후줄근한 트레이닝복만 입고 다녔는데 미진은 달랐습니다. 항상 풀 메이크업에 명품 가방을 들고 다녔죠. 근데 오빠, 그 가방 진짜 명품이에요? 아니면 짝퉁? 미진이 물었을 때 철수는 당황했습니다. 사실 할부로 산 건데 티나면 안 되니까 웃으며 얼버무렸어요. 아, 이거 그냥 샀지 뭐. 미진은 만족한 듯 웃으며 철수 팔짱을 꼈습니다. 그리고 둘은 6개월 만에 결혼했어요.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철수 쪽 하객이 더 많았고 미진은 친구 몇 명만 불렀어요. 신혼집은 전세로 얻은 작은 아파트. 미진은 결혼 전에는 오빠만 있으면 돼요. 했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말이 달라졌습니다. 오빠 나도 명품 가방 사고 싶은데 친구들 다 들고 다니는데 나만 없으면 쪽팔리잖아. 그래. 조금만 기다려. 내가 곧 승진할 것 같거든. 철수는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승진은 쉽지 않았어요. 회사에서는 눈치만 보이고 상사는 맨날 갈구고 월급은 빠듯했습니다. 미진은 점점 불만이 쌓여갔어요. 아, 진짜. 친구 남편은 과장인데 우리 오빠는 대리잖아. 언제 승진해요? 조금만 기다려. 그러던 어느 날 철수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팀장이 퇴사하면서 자리가 비었고 철수가 과장으로 특진한 거예요. 3년 만에 승진이었습니다. 미진아, 나 과장 됐어. 오빠, 진짜요? 와, 대박. 미진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둘은 고깃집에서 소주를 마시며 떠들었어요. 오빠, 이제 우리도 좀 살만하겠다. 근데 오빠, 전처 생각나요? 갑자기 왜? 그냥요. 그 여자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해서. 이혼했으니까 애 없이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완전 불쌍하겠다. 철수는 술을 한 모금 마시며 피식 웃었습니다. 걔 지금쯤 편의점 알바나 하고 있겠지. 흑수저니까. 제기는 무슨. 오빠, 그럼 우리 한번 찾아가 볼까요? 내가 궁금해 죽겠어요. 그 여자가 얼마나 쫄딱 망했는지. 미진은 스마트폰을 꺼내들며 킬킬 웃었습니다. 철수도 어깨에 힘이 들어갔어요. 좋아. 가자.
내가 얼마나 잘 됐는지 보여줘야지. 둘은 다음 주말 영희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철수는 옛날 주소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빌라 주소. 하지만 막상 그곳에 가보니 영희는 이미 이사간 상태였습니다. 에이, 어디 갔지? 오빠, 주민센터 가서 물어봐요.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로 알려줄 리 없었죠. 철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회사 동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철수야, 너 우리 회사 신임 아트 디렉터 알아? 이영이라고. 뭐? 철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영희? 그 영희가 우리 회사에? 야, 장난치지 마. 무슨 소리야? 진짜라니까. 대표님이 직접 스카우트해 왔대. 완전 실력자래. 너 걔랑 동명이인 아니야? 철수는 전화를 끊고 회사 인트라넷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신임 아트 디렉터 프로필을 클릭했어요. 사진 속에는 영희가 있었습니다. 3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세련된 단발머리, 하얀 블라우스, 자신감 넘치는 눈빛, 그리고 양력란에는 황그룹 CEO 약혼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철수는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영희가? 대표님 약혼자? 오빠 뭐 봐요? 미진이 뒤에서 물었습니다. 철수는 황급히 모니터를 껐어요. 아,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철수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영희가 어떻게 대표랑? 그것도 약혼까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오빠, 그 여자 주소 찾았어요. 미진이 스마트폰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SNS를 뒤져서 찾아낸 모양이었어요. 여기래요. 한강뷰 펜트하우스. 완전 부자네. 오빠, 진짜 그 여자 맞아요? 철수는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악물었어요. 가자. 당장 가보자. 그 주말 철수와 미진은 고급 아파트 단지 앞에 섰습니다. 경비실을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는 조용했고 펜트하우스 현관문 앞에 서자 철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오빠 벨 눌러요. 빨리. 미진이 재촉했습니다. 철수는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띵동. 몇 초 후 인터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비친 사람은 철수가 다니는 회사의 CEO, 38세 황태자 대표였어요. 철수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대표님이 왜 여기서? 누구세요? 인터폰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때 뒤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누구 왔어? 철수는 그 목소리를 알아봤습니다. 영희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CEO가 문을 열고 서 있었고 그 뒤로 젖은 머리의 영희가 흰색 홈웨어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영희는 철수를 보자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어머. 그리고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마치 벌레를 보듯 차갑고 도도한 미소였어요. 철수는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3년 전 영희를 버렸던 그날, 그게 자신의 인생 최악의 선택이었다는 걸. CEO 황태자는 문 앞에 선 철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어요. 자네 마케팅팀 박 과장 아닌가? 철수는 목이 막혔습니다. 대표님이 자기를 알아보다니. 회사에 직원이 1000명이 넘는데 말단 과장을 기억하고 계실 줄은 몰랐어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철수는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옆에 있던 미진도 황급히 인사했어요. 그런데 CEO는 신기하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자네가 여기는 어떻게?
혹시 내 약혼녀랑 아는 사이야? 약혼녀. 그 단어가 철수의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들어 영희를 봤어요. 영희는 여유롭게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3년 전 빌라에서 울먹이던 그 여자가 아니었어요. 지금 눈앞에 있는 건 완벽하게 재탄생한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영희야, 이 사람들 누구야? CEO가 영희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영희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어머, 전 남편이네요? 박철수 씨, 오랜만이에요. 전 남편? 그 말이 떨어지자 거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CEO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철수는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뭐라고 말해야 상황이 나아질까? 아, 그게, 들어오실래요? 아니면 밖에서 얘기할래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그 말투는 예의 바른 듯 했지만 어딘가 비웃는 것 같았어요. 철수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CEO는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철수와 미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펜트하우스 내부는 갤러리를 방불케 했습니다. 천장까지 이어지는 통유리 너머로 한강이 펼쳐져 있었고 거실 한쪽 벽에는 대형 미디어 아트 작품이 걸려 있었어요. 바닥은 대리석이었고 소파는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였습니다. 미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져서 사방을 둘러봤어요. 평소 SNS에 올리던 카페나 레스토랑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건 진짜 부자들의 세계였어요. 앉으세요. 영희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철수와 미지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소파가 너무 폭신해서 엉덩이가 푹 꺼졌습니다. CEO는 맞은편 소파에 앉았고 영희는 그 옆에 자리를 잡았어요. 영희의 손가락에는 거대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로 찾아오셨어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철수는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어요. 사실 찾아온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영희가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보려고,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잘 됐는지 자랑하려고. 하지만 지금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냥 오랜만에 안부나 물어볼까 해서요. 철수는 겨우 입을 뗐습니다. 영희는 피식 웃었어요. 안부요? 이혼하고 3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더니 갑자기 안부가 궁금해졌어요? 그게, 혹시 제가 불쌍하게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편의점 알바나 하면서 근근히 먹고 살 거라고? 영희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철수는 움찔했어요. 마치 마음속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솔직히 말하세요. 저 망한 거 보고 싶어서 온 거 아니에요? 영희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철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옆에 있던 미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오빠가 그럴 사람 아니에요. 그냥 정말 안부 물어보려고 온 거예요. 당신은 누구세요? 영희가 미진을 쳐다봤습니다. 미진은 목을 꼿꼿이 세우며 대답했어요. 저요? 저는 철수 오빠 아내 김미진이에요. 27살이고요. 인플루언서예요. 팔로워 2만 명 있어요. 아, 그래요? 축하드려요. 재혼하셨군요. 영희는 무덤덤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CEO를 돌아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오빠, 이분이 제 전남편이에요. 5년 결혼 생활하다가 3년 전에 이혼했어요.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응,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들었지. CEO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철수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박 과장,
우리 영희가 자네한테 많이 고생했다고 들었네. 빚도 많이 갚아줬다고? 예. 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어요. 사실이니까. 그런데 자네 그 돈 갚았나? 아직은. 얼마나 밀렸지? 한 2천만 원 정도요. CEO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영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영희야, 이거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지? 당연하죠. 차용증도 있고 이자 계산하면 지금쯤 3천은 넘을 거예요. 영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철수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3천만 원? 지금 당장 그런 돈이 어디 있어? 잠깐만요. 그건 부부였을 때 쓴 돈이잖아요. 미진이 소리쳤습니다. 영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미진을 봤어요. 부부였을 때? 아니에요. 제 개인 통장에서 빌려준 거예요. 차용증에 박철수 씨 도장 찍혀 있어요. 그리고 1년 내 상환 조건이었는데 벌써 3년이 지났네요. 그래도 뭐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제가 소송 걸면 바로 압류 들어갈 텐데. 영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미진은 입을 다물었어요. 영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한강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근데 재밌네요. 저 흙수저라고 비웃으면서 이혼하더니 지금 보니 박철수 씨도 별로 안 나아 보이는데요. 뭐라고요? 철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영희는 돌아서서 철수를 똑바로 봤어요. 과장 달았다고 잘났다고 생각하세요? 회사에서 박 과장 연봉 얼마 받는지 다 알아요. 세전 5천? 실수령 4천 좀 넘죠. 그걸로 신혼집 전세 끼고 차 할부 내고 명품 가방 사주려면 빠듯할 텐데. 영희는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반박할 수 없었어요. 영희 말이 전부 맞았으니까. 저는요, 지금 연봉 1억 2천 받아요. 보너스 포함하면 1억 5천. 그리고 이 집은 오빠가 사준 거예요. 전액 현금으로. 비교가 되세요? 저는 이제 박철수 씨가 평생 벌 돈을 3년 안에 벌어요. 그러니까 제발 안부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역겹거든요. 영희의 말이 끝나자 거실은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미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철수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CEO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철수에게 다가가 어깨를 툭 쳤어요. 박 과장, 회사에서 보자고. 앞으로 영희가 우리 회사 아트 디렉터니까 자네도 협업할 일 많을 거야. 잘 부탁하네. 예. 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CEO는 현관문을 열었어요. 그럼 오늘은 이만. 좋은 저녁 되게. 철수와 미지는 쫓겨나듯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어요. 복도에 선 철수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미지는 철수 팔을 잡아당겼어요. 오빠 가요. 여기 더 있으면 진짜 창피해요. 둘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1층에 도착해 밖으로 나오자 미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저 여자 진짜 대단하네요. 어떻게 3년 만에 저렇게 됐어요? 모르겠어. 근데 오빠 진짜 돈 2천만 원 빌렸어요? 왜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냥.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미진에게 숨긴 게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도박빚도 마이너스 통장도 영희한테 갚아야 할 돈도 전부 숨겼습니다. 오빠, 우리 어떡해요? 3천만 원 어떻게 갚아요?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철수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막막했습니다. 3천만 원.
지금 당장 모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 월요일, 철수는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평소처럼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어요. 그런데 메일함에 전체 공지가 떠 있었습니다. 신임 아트 디렉터 이영희님 환영 전체 회의 마이너스 오늘 오후 2시 대회의실. 철수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벌써? 오후 2시 대회의실. 회사 전 직원이 모였습니다. 200명 넘는 사람들이 자리를 채웠어요. 철수는 맨 뒤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고 CEO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옆에 영희가 있었습니다. 영희는 네이비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화장은 옅게 했어요. 하지만 그 존재감은 압도적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영희에게 쏠렸어요.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회사 아트 디렉터로 합류한 이영희 님입니다. CEO가 말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영희는 단상에 섰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영희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철수는 자리에서 영희를 바라봤어요. 영희는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철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영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마치 이제 시작이야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철수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은 영희에게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철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박 과장, 누군가 철수를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팀장이었어요. 너 이 디렉터님이랑 같이 프로젝트 하게 됐어. 내일부터 미팅 있으니까 준비해. 예. 왜? 싫어. 이거 엄청 큰 프로젝트야. 잘하면 너도 승진 기회 있어. 팀장은 어깨를 툭 치고 갔습니다. 철수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영희와 같이 일한다고? 매일 얼굴을 봐야 한다고? 그날 저녁 철수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미지는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어요. 오빠 늦었네요. 밥 먹었어요? 응. 철수는 대충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때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철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철수 씨?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영희였어요. 영희? 네. 저예요. 내일 미팅 있죠? 자료 미리 준비해 오세요. 부실하면 가만 안 둘 거예요. 알았어. 아, 그리고요. 돈 갚을 생각 없으면 소송 준비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비도 청구할 거예요. 딸깍. 전화가 끊겼습니다. 철수는 스마트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내가 이러려고 이혼한 게 아닌데. 철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웅크렸습니다. 밖에서는 미진이 TV를 보며 킬킬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철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회의실. 철수는 준비한 자료를 들고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영희는 이미 와 있었어요. 노트북을 펼쳐놓고 뭔가를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철수는 맞은편에 앉았어요. 영희는 노트북을 닫고 철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자료 가져왔어요? 예. 철수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영희는 받아서 훑어봤어요.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초등학생 숙제예요? 뭐, 데이터 분석도 엉망이고 타겟층 설정도 틀렸어요.
이걸로 프레젠테이션 하려고요? 영희는 서류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철수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다시 하세요. 내일까지. 내일이요? 그건 너무. 못하겠으면 팀장님한테 말할게요.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달라고. 영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철수는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요, 박철수 씨. 영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철수 앞으로 다가왔어요. 회사에서 저는 이영희 디렉터예요. 개인적인 감정 가져오지 마세요. 프로답게 일하세요. 영희는 그렇게 말하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철수는 자리에 남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게 내가 버린 여자야? 철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했어요. 억울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금 영희는 자기보다 높은 위치에 있었으니까. 그날 저녁 철수는 야근을 했습니다. 자료를 다시 만들었어요. 집에 돌아온 건 밤 11시였습니다. 오빠, 왜 이렇게 늦었어요? 미진이 물었습니다. 철수는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쓰러져 눈을 감았습니다.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메시지였어요. 내일 오전 9시까지 자료 제출. 마이너스 이영희. 철수는 스마트폰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어요. 아. 미진이 놀라 방문을 열었습니다. 오빠, 왜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야. 나가 있어. 철수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미진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문을 닫았어요. 철수는 그날 밤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영희 생각뿐이었어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바보였어.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으니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철수의 일상은 지옥이었어요. 매일 아침 9시 영희와의 미팅. 오후에는 영희가 지시한 업무. 저녁에는 영희가 요구한 보고서 작성. 주말에도 메시지가 날아왔습니다. 박 과장, 이번 주 프레젠테이션 준비 상황 보고 바랍니다. 철수는 휴대폰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왔어요. 영희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하라고 했어요. 철수는 회사에서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회사 분위기였어요. 야, 박 과장. 요즘 이 디렉터님이랑 매일 붙어 다니더라. 뭐야, 둘이 사귀는 거야? 동료가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웃을 수 없었어요. 아니야, 그냥 일 때문에 그래. 에이, 숨기지 마. 이 디렉터님 진짜 예쁘던데. 게다가 CEO 약혼녀잖아. 부럽다, 진짜. 동료는 킬킬 웃으며 갔습니다. 철수는 책상에 머리를 박았어요. 이러다 소문 나겠네. 실제로 소문은 이미 나기 시작했습니다. 영희와 철수가 자주 붙어 다니니까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박 과장이 이 디렉터님 전 남편이래. 진짜? 헐, 대박. 그럼 완전 드라마네. CEO가 알면 박 과장 잘리는 거 아니야? 그러게. 완전 위험한데. 철수는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어요. 철수는 점점 회사에서 왕따가 되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철수는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미지는 거실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어요. 요즘 미지는 계속 스마트폰만 봤습니다. 오빠 밥 먹었어요? 응. 철수는 대충 대답했습니다. 미지는 고개도 들지 않고 스마트폰만 봤어요. 화면에는 SNS 피드가 떠 있었습니다. 오빠, 이거 봐요. 이 여자 완전 예쁘지 않아요? 미진이 스마트폰을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영희의 SNS 계정이 떠 있었어요. 영희는 최근에 SNS를 시작했습니다. CEO와 함께 찍은 사진,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음식 사진, 해외여행 사진. 게시물마다 수천 개의 좋아요가 달려 있었어요. 왜 그걸 봐? 철수는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지는 스마트폰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그냥요. 이 여자가 오빠 전처잖아요. 궁금해서. 그만 봐. 근데 오빠, 이 여자 진짜 예쁘네요. 그리고 완전 부자고. 나보다 겨우 3살 많은데 왜 이렇게 차이나요? 미진의 목소리에는 열등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철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미진아, 그냥 신경 꺼. 남 인생이야. 남 인생이요? 오빠 전처인데 남 인생이에요? 미진이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철수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어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미진은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며 영희의 SNS를 계속 스크롤했어요. 영희는 매일 새로운 사진을 올렸습니다. 명품 가방, 고급 레스토랑, 해외 호텔. 미진은 그걸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왜 저 여자만 잘 나가는 거야? 나보다 3살 많은 주제에. 미진은 자기 SNS를 확인했습니다. 팔로워는 2만 명. 하지만 요즘 좋아요는 예전만 못했어요. 미진은 점점 초라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미진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영의 생각뿐이었어요. 다음 날 미진은 결심했습니다. 영이 그 여자 뭔가 숨기고 있을 거야. 찾아내야 해. 미진은 영희의 SNS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댓글도 읽고 팔로우 목록도 확인했어요. 그리고 영희의 과거 사진까지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3년 전 사진이 나왔습니다. 영희는 수수한 옷차림으로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도 지금보다 훨씬 수척했고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댓글에는 친구들의 응원 메시지가 달려 있었어요. 영희야, 힘내. 넌 잘 될 거야. 이혼 잘한 거야. 그 남자는 쓰레기였어. 미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혼? 그럼 영희가 이혼녀라는 걸 CEO가 알까? 이거다. 미지는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증거를 찾기 시작했어요. 영희의 과거 사진, 댓글, 친구들의 게시물. 전부 캡처했습니다. 이걸 CEO한테 보내면 영희는 끝장나겠지? 미지는 킬킬 웃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들고 침대에 누웠어요. 하지만 곧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니야. CEO한테 보내는 것보다 회사 사람들한테 알리는 게 낫겠다. 미진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영희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영희는 회사에서 쫓겨날 거고 철수도 자유로워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금요일 점심시간 미진은 철수 회사 로비로 찾아갔습니다. 평소에는 회사에 오지 않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목적이 있었어요. 미진은 로비 소파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어요. 미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기요, 여러분. 미진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멈춰서서 미진을 봤어요. 미진은 스마트폰을 높이 들었습니다. 제가 폭로할 게 있어요. 여러분 회사 아트 디렉터 이영애, 그 여자 사기꾼이에요. 로비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미진을 봤어요. 미진은 스마트폰 화면을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 여자 이혼녀예요. 그것도 남편 버리고 CEO 꼬신 거예요. 저기, 당신 누구세요?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미진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저요? 저는 박철수 과장 아내예요.
그리고 이영희는 박철수 전처예요. 이 여자가 지금 CEO 속이고 있어요. 사람들은 놀란 표정으로 미진을 봤습니다. 미진은 흥분해서 계속 떠들었어요. 이 여자 완전 꽃뱀이에요. 가난한 남편 버리고 돈 많은 CEO 꼬신 거라고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때 엘리베이터가 열렸습니다. 영희가 나타났어요. 영희는 로비 상황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영희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미진은 영희를 보자 더 흥분했어요. 아, 본인 등장. 이영애 씨, 당신 CEO한테 이혼한 거 숨긴 적 없어요. 다 말했어요. 영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진은 당황했어요. 거짓말. 그럼 왜 당당하게 다녀요? 왜 당당하면 안 돼요? 이혼이 죄예요? 영희는 미진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봤어요. 김미진 씨, 지금 여기서 하는 행동, 명예훼손이에요.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예요. 허위사실? 전부 사실이잖아요.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은 성립해요. 모르세요? 영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미진은 뒤로 한 걸음 물러났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알아야 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은 이미 다 알아요. 제 과거도, 제 이혼 경력도, CEO도 알고 회사 사람들도 알아요. 모르는 건 당신뿐이에요. 영희는 미진의 스마트폰을 낚아챘습니다. 미진은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아, 내 폰. 이거 지금 라이브 방송 켜놨죠? 영희는 스마트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과연 라이브 방송이 켜져 있었어요. 시청자는 500명 정도였습니다. 라방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은 불법이에요. 저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겁니다. 증거는 이 라이브 방송 녹화본이고요. 영희는 라이브 방송을 끄고 스마트폰을 미진에게 던져줬습니다. 미진은 스마트폰을 받아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김미진 씨, 합의금 준비해 두세요. 제 변호사 비용 비싼데. 영희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사람들은 길을 비켜줬어요. 영희는 로비를 가로질러 나갔습니다. 미진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미진을 봤어요. 저 사람 완전 또라이네. CEO 약혼녀한테 저러면 어떡해. 박 과장 부인이라며? 박 과장 진짜 불쌍하다. 미진은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부끄러움과 분노가 뒤섞였어요. 미진은 로비를 뛰쳐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철수는 회사에서 호출을 받았습니다. 박 과장, 인사팀으로 와. 철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인사팀? 왜? 인사팀 사무실에 들어가자 인사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박 과장, 오늘 점심에 로비에서 무슨 일 있었는지 알아? 예, 죄송합니다. 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사팀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부인 관리 좀 해. 회사 이미지 손상됐어. 이영애 디렉터가 소송 안 걸기만 봐라. 죄송합니다. 제가 집에 가서 말하겠습니다. 그래. 그리고 박 과장, 요즘 업무 태도도 별로야. 정신 차려. 예. 철수는 인사팀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미진이 그 미친년이. 집에 돌아온 철수는 폭발했습니다. 미진아, 너 오늘 회사에서 뭐 한 거야? 미진은 소파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오빠, 나 창피해 죽겠어요. 사람들이 다 욕했어요. 그러게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너 때문에 나까지 망신당했잖아. 오빠도 나 편 안 들어줄 거예요? 나는 오빠 위해서 한 건데. 내 위해서?
내가 언제 그런 거 부탁했어. 철수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진도 맞받아쳤어요. 그럼 오빠는 그 여자 편이에요? 전처 편? 전처 편이 아니라 넌 지금 불법을 저지른 거야. 영희가 소송 걸면 우리 파산해. 파산? 에이, 설마 소송까지 걸겠어요? 걸어. 영희는 그런 사람이야. 철수는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미지는 겁을 먹고 뒤로 물러났어요. 오빠, 무서워요. 무서우면 처음부터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철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미지는 거실에 남아 혼자 울었어요. 다음 날 토요일, 철수는 스마트폰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미진의 라이브 방송 영상이 커뮤니티에 퍼져 있었어요. 조회수는 10만이 넘었습니다. 댓글은 전부 미진을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완전 또라이네 키읔키읔키읔. 남편 회사까지 찾아가서 난리치는 거 싫어? 이영희 디렉터 불쌍하다. 저런 사람 상대해야 하다니. 박철수 과장도 불쌍. 저런 부인 두고 어떻게 살아? 철수는 스마트폰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어요. 망했다. 완전히 망했어. 미진도 자기 SNS를 확인했습니다. 팔로워는 절반으로 줄었고 댓글은 전부 악플이었어요. 꽃뱀은 너잖아 키키. 인생 망한 인플루언서. 부끄러운 줄 알아라. 미진은 스마트폰을 집어던지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다 망했어. 철수와 미진은 그날 집안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싸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철수는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박 과장 부인 완전 문제네. CEO 약혼녀한테 저러면 어쩌려고. 박 과장 이제 승진물 건너갔겠지. 철수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갔습니다. 책상에 앉자 메일이 하나 와 있었어요. 발신자는 이영희였습니다. 박 과장님, 감사팀에서 연락 갈 겁니다. 협조 바랍니다. 마이너스 이영희. 철수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감사팀? 무슨 일로? 얼마 후 감사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 과장, 지금 바로 감사팀으로 와. 철수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감사팀 사무실로 가는 복도는 끝없이 길게 느껴졌어요. 감사팀 사무실 문을 열자 3명의 감사팀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중 팀장이 철수를 보며 의자를 가리켰어요. 앉으세요, 박 과장. 철수는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감사팀장은 서류 뭉치를 펼쳤어요. 박 과장, 3년 전부터 지금까지 법인 카드 사용 내역 좀 볼까요? 법인 카드요? 철수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사팀장은 서류를 철수 앞으로 밀었어요. 여기 보세요. 3년 전 12월 법인 카드로 유흥업소 결제 120만 원. 2년 전 6월 명품 매장에서 가방 구매 380만 원. 1년 전 10월 카지노 호텔 숙박비 200만 원. 감사팀장이 하나하나 짚어가며 말했습니다. 철수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어떻게 전부 법인 카드로 결제됐어요. 그런데 업무 관련 증빙이 없네요. 영수증 처리는 접대비로 돼 있는데 접대 대상자가 명시되지 않았어요. 그건 솔직하게 말하세요. 사적으로 쓴 거죠? 감사팀장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죄송합니다. 총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2,800만 원이에요. 이거 횡령입니다. 박 과장. 저는 그냥 나중에 갚으려고. 3년 동안요? 박 과장, 지금 변명할 상황이 아니에요. 감사팀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뭐죠? 협력업체에서 리베이트 받은 거 맞죠? 아니, 그건 아닙니다. 증거가 다 있어요. 협력업체 대표가 자백했어요. 박 과장한테 매달 50만 원씩 줬다고. 철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감사팀장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박 과장, 이거 형사고발 들어가면 실형 나와요. 회사는 고소 여부를 검토 중이에요. 일단 자택 대기 명령 내릴 테니까 집에 가서 대기하세요. 예. 철수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팀을 나와 책상으로 돌아왔어요. 동료들은 철수를 피하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철수는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영희였어요. 박 과장, 밖에서 잠깐 얘기해요. 영희는 복도로 나갔습니다. 철수는 영희를 따라갔어요. 비상계단에 도착하자 영희가 멈춰 섰습니다. 이게 내가 한 거야? 철수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영희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제가 뭘 했는데요? 감사팀한테 제보한 거잖아. 제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감사팀이 정기 감사하다가 밝힌 거예요. 영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믿을 수 없었어요. 거짓말. 타이밍이 너무 딱 맞아. 타이밍이요? 박 과장이 워낙 많이 저질러서 걸린 거예요. 저는 그냥 감사팀에 협조했을 뿐이에요. 영희는 팔짱을 끼고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철수는 영희 앞에서 무릎이 꺾일 것 같았어요. 제발 고소 취하해줘.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다고요? 지금 뭐가 잘못인지 알아요? 법인 카드 쓴 거. 그것만이요? 영희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영희는 차가운 눈빛으로 철수를 봤습니다. 박철수 씨, 당신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요? 뭐, 3년 전 이혼할 때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영희는 핸드백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했어요. 이혼해. 나 이제 못 살겠어. 너 같은 흙수저랑 사니까 내 인생이 이 모양이야. 철수의 목소리였습니다. 3년 전 그날 밤 철수가 했던 말이었어요. 철수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당신이 이혼하겠다고 말하던 날 녹음해뒀어요. 혹시 나중에 필요할까봐. 영희는 녹음을 끄고 스마트폰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다가왔어요. 박철수 씨, 당신은 나를 흙수저라고 무시했어요. 가난한 게 죄라고 했어요. 근데 알아요? 당신도 똑같은 흙수저였어요. 아니, 나보다 못했어요. 빚쟁이였으니까. 나는 당신 빚 갚느라 20대를 날렸어요. 편의점 알바, 새벽 배송, 전단지 돌리기.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손톱 밑에 가시 박혀도 참았어요. 당신 때문에. 영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근데 당신은 뭐 했어요? 도박하고 술 먹고 여자 만나고 그러다 빚만 더 늘렸죠.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영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안하면 다해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알아요? 영희는 핸드백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차용증이었어요. 이거 봐요. 2천만 원. 당신이 도박 빚 갚는다고 내가 빌려준 돈이에요. 이자 포함하면 지금 3,500만 원이에요. 그걸 어떻게 갚아? 모르겠어요. 그건 당신 문제죠. 영희는 서류를 철수 손에 쥐어줬습니다. 철수는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말이에요, 박철수 씨. 영희는 철수의 귀에 대고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했던 말 그대로 돌려줄게요. 흑수저는 죄야. 가난한 게 죄지, 죄. 이제 당신이 그 말 들을 차례예요. 영희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비상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철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철수는 회사를 나왔습니다. 짐을 든 채 정문을 걸어 나갔어요. 경비 아저씨가 동정 어린 눈빛으로 철수를 봤습니다. 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는 고개를 숙이고 회사를 빠져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서서 버스를 기다렸어요.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미진이었어요. 오빠, 지금 어디예요? 집에 언제 와요? 곧 가. 오빠, 목소리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나중에 얘기해. 철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버스가 왔어요. 철수는 버스에 올라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철수는 막막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철수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미진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오빠, 왜 이렇게 일찍 와요? 회사 잘렸어. 뭐? 미진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철수는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감사팀에서 횡령 적발됐어. 자택대기 명령 받았어. 횡령? 오빠가 횡령을 했어요? 법인 카드 좀 썼어. 그게 걸렸어. 얼마나 썼는데요? 2,800. 2,800? 2,800만 원요? 미진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리고 영희가 빌려준 돈도 갚아야 해. 3,500. 3,500만 원? 그럼 합쳐서 6천이 넘잖아요. 미진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오빠, 그 돈 어떻게 갚아요? 우리 지금 전세금도 대출인데. 모르겠어. 몰라요? 오빠, 정신 차려요. 우리 파산해요. 미진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철수는 소파에 그대로 누웠어요.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철수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미진은 집을 나갔습니다. 친정으로 간다고 했어요. 철수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빠, 나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 미진은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갔습니다. 철수는 혼자 남았어요. 텅 빈 집. 철수는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셨습니다. 한 캔, 두 캔, 세 캔. 점점 취해갔어요.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철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철수 씨? 저 법무법인 정의 변호사 김민수입니다. 이영애 씨 대리에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차용금 3,500만 원 2주 안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입금 시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2주요? 그건 너무... 이영애 씨가 이미 충분히 기다렸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하시네요. 제발 좀 더 시간을. 죄송합니다. 2주입니다. 딸깍.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철수는 스마트폰을 바닥에 내팽개쳤어요. 화면이 깨졌습니다. 아! 철수는 소리를 지르며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어요.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영희,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철수는 그날 밤 술에 취해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철수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나 좀 도와줘.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돈, 얼마? 3천만 원. 미쳤어? 그런 돈 어디 있어? 제발 부탁이야. 야, 나도 빚 있어. 못 빌려줘. 미안. 딸깍. 친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철수는 다른 친구에게도 전화했어요. 하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야, 나도 힘들어. 3천만 원은 좀. 미안, 못 도와줘. 철수는 절망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는 문을 열었어요. 미진이 서 있었습니다. 오빠. 미진은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가 들려 있었어요. 이게 뭐야? 이혼 서류요. 철수는 멍하니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어요. 미진아. 오빠 미안해요. 나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빚까지 떠안고 살 자신 없어요. 그래. 철수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미진은 돌아서서 계단을 내려갔어요. 철수는 문을 닫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철수는 그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2주 후 철수는 법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강제 집행 통지서를 받았어요. 집도 차도 모든 재산이 압류됐습니다. 철수는 길거리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때 한 대의 고급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창문이 열렸어요. 영희였습니다. 옆에는 CEO가 앉아 있었어요. 박철수 씨. 영희가 철수를 내려다봤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들어 영희를 봤어요. 오늘 우리 약혼식이에요. 초대는 못했지만 그냥 지나가다 봐서. 영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어요. 잘 사세요, 박철수 씨. 차는 출발했습니다. 철수는 그 차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철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희와 CEO의 약혼식이 열렸습니다. 서울 한복판 최고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고 수백 송이의 하얀 장미가 홀을 가득 채웠어요. 재벌, 정치인, 유명 인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축하 화합만 200개가 넘었어요. 영희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어깨를 드러낸 우아한 디자인. 목에는 5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빛났어요. 머리는 우아하게 올려 묶었고 메이크업은 완벽했습니다. CEO는 영희의 손을 잡고 단상에 올랐어요. 하객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 약혼녀 이영희를 소개합니다. CEO의 목소리는 당당했습니다. 영희는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희입니다. 부족한 저를 선택해 주신 분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객들은 다시 박수를 보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영희는 그 순간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박철수, 보고 있어? 이게 내가 버린 여자야. 약혼식은 성대하게 진행됐습니다. 건배 제의, 축하 공연, 케이크 커팅, 모든 게 완벽했어요. 한편 그 시각, 철수는 고시원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3평짜리 좁은 방, 창문도 없고 환기도 안 됐어요. 벽은 얇아서 옆방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철수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스마트폰은 깨진 채로 구석에 굴러다녔습니다. 전화도 안 왔어요. 친구들도 가족도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지?
철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지갑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남은 돈은 10,000원. 편의점 가서 컵라면이나 사 먹어야 했어요. 철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후줄근한 트레이닝복을 걸치고 밖으로 나갔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편의점에 도착해서 컵라면을 하나 집었어요. 그리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1,500원입니다. 철수는 돈을 내고 라면을 받았어요. 편의점 구석자리에 앉아 물을 부었습니다. 3분을 기다리는 게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라면을 먹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억울하고 분하고 후회됐습니다. 영희,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철수는 구직 사이트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이력서를 넣어도 답이 없었어요. 횡령 경력 때문에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박 과장님, 죄송합니다. 저희 회사는 채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력은 좋은데 전 직장 퇴사 사유가 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거절만 수십 번 당했습니다. 철수는 점점 지쳐갔어요. 그러던 중 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배달 라이더 하실 분 모집합니다. 경력 무관. 철수는 망설였습니다. 배달 라이더? 자기가 대기업 과장 출신이?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철수는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35세? 네. 늦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괜찮아요. 성실하게만 하시면 돼요. 내일부터 나오세요. 철수는 그렇게 배달 라이더가 됐습니다. 다음 날부터 철수는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다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12시간씩 일했어요. 배달 왔습니다. 여기 놓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손님들은 철수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철수는 그저 배달 기사일 뿐이었어요.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철수는 우비를 입고 오토바이를 탔어요. 빗물이 헬멧 안으로 들어와 얼굴을 적셨습니다. 배달 하나 더 잡혔습니다. 한강 쪽 펜트하우스. 철수는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 주소, 설마 영희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철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배달을 거부하면 페널티였어요. 어쩔 수 없이 오토바이를 몰았습니다. 펜트하우스 앞에 도착했습니다.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인터폰을 눌렀어요. 띵동. 네. 영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철수는 목소리를 최대한 낮췄어요. 배달 왔습니다. 아, 네. 문 앞에 두고 가세요. 네. 철수는 음식을 문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려는데 문이 열렸어요. 영희가 나타났습니다. 집에서 입는 편안한 옷차림이었지만 여전히 우아했어요. 잠깐만요. 팁 드릴게요. 영희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철수를 봤어요. 영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철수는 황급히 돌아서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영희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계단을 내려가는 철수의 등이 축 처져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우비가 초라해 보였어요. 영희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CEO가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누가 왔어? 아니, 배달 온 사람이에요. 그래. 오늘 날씨 진짜 엉망이네. 배달하는 사람들 고생 많겠다. 네. 영희는 음식을 식탁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내다봤어요.
비는 여전히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박철수, 저렇게까지 됐구나. 영희는 잠시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자업자득이야. 영희는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미진은 어떻게 됐을까요? 미진은 철수와 이혼한 후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미진을 반기지 않았어요. 너 이혼했다며?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혼이야? 엄마, 오빠가 횡령해서 잘렸어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긴. 내가 남편 잘 챙겼으면 그런 일이 있었겠어? 미진의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나 여기서 좀만 있다 갈게. 언제까지? 너 이제 27살이야. 재취업이라도 해야지. 알았어요. 미진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SNS 계정은 엉망이었어요. 팔로워는 3,000명으로 줄었고 게시물마다 악플만 달렸습니다. 완전 인생 망한 인플루언서 키읔키읔. 남편 회사까지 찾아가서 난리친 년. 쪽팔린 줄 알아라. 미진은 스마트폰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어요. 다 망했어. 내 인생 완전히 망했어. 2주 후 미진은 구직 면접을 보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김미진 씨, SNS에서 화제가 됐던 그 사람 맞죠? 네, 죄송합니다. 저희 회사 이미지상 채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절당하기를 수십 번. 미진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중 한 카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알바 하실래요? 시급 10,000원. 미진은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카페 알바. 손님들 커피 타주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일이었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네, 곧 나옵니다. 미진은 커피를 만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으니까. 어느 날 카페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미진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영희였습니다. 영희는 미진을 보고 잠시 멈칫했어요. 하지만 곧 카운터로 다가왔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미진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영희는 카운터에 서서 기다렸어요. 여기요. 미진과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영희는 커피를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영희는 돌아서서 나가려다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김미진 씨. 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왜 그랬어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회사까지 찾아와서 저렇게 했어요? 미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질투했어요. 질투요? 네. 언니는 저보다 겨우 3살 많은데 왜 그렇게 잘 사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매일 똑같은 생활인데 언니는 명품 들고 고급 레스토랑 다니잖아요. 미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영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불공평하다고요? 김미진 씨, 저도 똑같았어요. 아니, 저는 더 힘들었어요. 네. 저는 20대 때 편의점 알바하면서 쓰러졌어요. 밤새 일하고 새벽에 배송 상하차하고 손톱 밑에 가시 박혀도 참았어요. 그렇게 5년을 살았어요. 영희는 미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근데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학원 다니면서 공부했고 공모전 나가서 상 받았고 그렇게 기회를 잡았어요. 김미진 씨는 뭘 했어요?
SNS에 사진 올리고 팔로워 늘리는 데만 신경 썼잖아요. 진짜 노력은 안 했잖아요. 미진은 대꾸할 수 없었습니다. 영희 말이 전부 맞았으니까. 저는 김미진 씨를 용서할 생각 없어요. 근데 한 가지는 말해주고 싶어요. 인생은 불공평하지 않아요. 노력한 만큼 돌아와요. 영희는 커피를 들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미진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날 밤 미진은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영희가 했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노력한 만큼 돌아온다. 미진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은 지쳐 보였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 푸석한 머리카락. 나 뭐 했지? 미진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SNS를 지웠어요. 팔로워도 게시물도 전부. 다시 시작하자. 제대로. 미진은 그날 밤 처음으로 자기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한편 철수는 여전히 배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매일 오토바이를 탔어요. 손은 트고 얼굴은 햇빛에 그을렸습니다. 배달 왔습니다. 여기 놓고 가세요. 손님들은 철수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철수는 그냥 배달 기사였어요. 어느 날 철수는 오토바이를 세우고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펜트하우스 불빛이 보였어요. 영희, 넌 행복하니? 철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시동을 걸었어요. 다음 배달지로 향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서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어요. 철수는 오토바이를 타고 거리를 달렸습니다. 두꺼운 패딩을 입었지만 바람은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배달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루 평균 50건,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한 달 수입은 250만 원 정도. 고시원 월세 35만 원 내고 밥값 빼면 남는 게 얼마 없었어요. 철수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거울을 보면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머리카락은 헝클어졌고 수염은 덥수룩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철수는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희망도 없었어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철수는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고시원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배달앱에 주문이 하나 더 떴어요. 또 진짜 오늘 끝내고 싶은데. 철수는 한숨을 쉬며 주문을 확인했습니다. 주소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한강뷰 펜트하우스, 영희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철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부하면 페널티였어요. 어쩔 수 없이 오토바이를 몰았습니다. 밤 10시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철수는 음식을 들고 인터폰을 눌렀어요. 띵동. 네. 영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철수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배달입니다. 아, 네. 문 앞에 놓고 가세요. 네. 철수는 음식을 문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려는데 문이 열렸어요. 영희가 나타났습니다. 집에서 입는 편안한 니트 원피스, 머리는 자연스럽게 내려뜨렸고 화장기는 없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영희는 철수를 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칫했어요. 또 박철수 씨네요. 네. 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희는 음식을 집어들었어요. 수고하세요. 네. 철수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 앞에 섰어요. 엘리베이터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철수 씨. 철수는 돌아봤습니다. 영희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네. 들어와요.
잠깐 얘기 좀 해요. 철수는 당황했습니다. 영희가 자기를 집 안으로 부르다니. 무슨 일이지? 저는 괜찮습니다. 들어오라니까요. 영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철수는 어쩔 수 없이 영희를 따라갔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거실은 여전히 고급스러웠어요. 바닥에는 밍크 러그가 깔려 있었고 소파는 폭신했습니다. 앉으세요. 영희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철수는 조심스럽게 가장자리에 앉았어요. 몸에서 땀 냄새가 났습니다. 하루 종일 일한 뒤라 지저분했어요. 영희는 주방에서 물 한 잔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철수 앞에 놓았어요. 드세요. 감사합니다. 철수는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어요. 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영희는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철수를 바라봤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요? 그냥 일하면서 살아요. 배달 일이 힘들죠? 괜찮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희는 한숨을 쉬었어요. 박철수 씨,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후회해요? 네. 3년 전 저한테 했던 일, 후회해요? 철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영희를 봤어요. 후회합니다. 뭐가 후회돼요? 전부요. 영애 씨를 무시한 것도, 흙수저라고 비웃은 것도, 이혼한 것도, 전부 다 후회해요. 철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말없이 철수를 바라봤어요. 근데 알아요? 저는 박철수 씨가 후회하는 게 전혀 안 불쌍해요. 네. 왜냐하면 박철수 씨는 자업자득이거든요. 박철수 씨가 저한테 했던 것들 그대로 돌아온 거예요. 영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박철수 씨 때문에 20대를 망쳤어요. 매일 일하고 빚 갚고 쓰러지고 그렇게 5년을 살았어요. 근데 박철수 씨는 저를 흙수저라고 무시했죠.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용서될 것 같아요? 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박철수 씨, 저는 이제 행복해요. 사랑하는 사람 만났고 하고 싶은 일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됐어요. 근데 박철수 씨는 어때요? 배달 일하면서 고시원에서 살면서 매일 후회하면서 살잖아요. 그게 박철수 씨가 선택한 결과예요. 영희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가세요. 다시는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영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잘 사세요, 박철수 씨. 진심으로. 철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가며 뒤돌아봤어요. 영희 씨,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뭔데요? 저를 용서할 수 있어요? 영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용서는 못해요. 근데 잊을 순 있어요. 이미 박철수 씨는 제 인생에서 과거일 뿐이니까.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문 밖으로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철수는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철수는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핸들을 잡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철수는 그렇게 생각하며 오토바이를 몰았습니다. 한강을 따라 달렸어요. 강물은 검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영희는 CEO와 함께 회사 이사회에 참석했습니다.
영희는 이제 정식으로 이사 직함을 받았어요. 회사에서 영희의 위치는 확고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이영희 이사가 총괄합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이사회 멤버들이 박수를 쳤어요. 영희는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CEO가 영희에게 다가왔어요. 영희야, 오늘 저녁에 우리 부모님 댁에 갈까? 네, 좋아요. 둘은 손을 잡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CEO가 물었어요. 요즘 기분 어때? 행복해? 네, 행복해요. 영희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행복했어요. 과거는 과거였고 지금은 현재였습니다. 한편 미지는 카페 알바를 그만두고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였어요. 김미진 씨, 오늘 라떼 아트 정말 잘했어요. 강사가 칭찬했습니다. 미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어요.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미지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은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어요. 화려한 화장은 없었지만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리고 철수는 여전히 배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풀리고 봄이 왔어요.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배달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철수는 매일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후회하지 않았어요. 아니,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게 내가 선택한 인생이야. 철수는 받아들였습니다. 자기가 만든 결과를, 자기가 뿌린 씨앗을. 어느 날 철수는 공원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어요.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을 먹었습니다. 옆 벤치에는 젊은 커플이 앉아 있었어요. 웃으며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 때가 좋았는데 철수는 생각했습니다. 영희와 처음 만났을 때가 떠올랐어요. 영희는 수줍게 웃으며 철수를 봤었죠. 오빠, 나 행복해. 영희가 말했었습니다. 그때 철수는 뭐라고 대답했을까?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미안해, 영희야. 내가 너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철수는 삼각김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그냥 배달 기사가 혼자 울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1년 후, 영희와 CEO는 정식으로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더욱 성대했어요. 유명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고 언론에도 대서특필됐습니다. 황그룹 CEO, 이영희 이사와 결혼. 재벌가 최고의 러브스토리. 기사 제목들이었습니다. 영희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버질로드를 걸었어요. 아버지가 영희의 손을 잡고 함께 걸었습니다. 영희야, 행복해야 한다. 네, 아빠. 고마워요. 영희는 눈물을 참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단상에는 CEO가 서 있었어요. 영희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결혼 서약이 끝나고 두 사람은 입맞춤을 했습니다. 하객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축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영희는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 한편 그날 철수는 배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어요. 오전부터 오후까지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저녁 무렵 철수는 잠깐 쉬려고 강변에 오토바이를 세웠어요. 한강을 바라보며 담배를 피웠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뉴스를 봤습니다. 첫 화면에 기사가 떴어요. 황그룹 CEO, 이영희 이사와 결혼식 올려. 사진 속에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영희가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철수는 한동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껐어요. 잘 됐네. 영희야. 철수는 담배를 끄고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배달 하나 더 잡혔습니다. 알림이 울렸습니다. 철수는 주소를 확인하고 출발했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강은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어요. 저 멀리 펜트하우스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화려하고 밝고 따뜻해 보였어요. 철수는 오토바이를 몰았습니다. 어둠 속으로 혼자 시간이 흘렀습니다. 3년 후 영희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됐습니다. 회사에서는 부사장 직함을 달았어요. 사회적으로도 성공했고 가정적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영희는 회사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커피를 주문하려는데 바리스타가 익숙해 보였어요. 어서 오세요. 미진이었습니다. 미진은 이제 정식 바리스타가 됐어요. 작은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김미진 씨? 아, 이영희 이사님. 안녕하세요. 미진은 당황하지 않고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 같은 표독스러운 표정은 없었어요. 여기서 일하세요? 네. 작년에 바리스타 자격증 따고 일 시작했어요. 그렇구나. 잘 됐네요. 영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미진도 미소 지었어요. 무엇으로 드릴까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미진은 커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이 능숙했어요. 영희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여기요. 감사합니다. 영희는 커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맛이 좋았습니다. 나가기 전 영희는 미진에게 말했습니다. 김미진 씨 열심히 하세요.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이사님. 영희는 카페를 나갔습니다. 미진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철수는 여전히 배달 라이더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5년째였어요.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오토바이를 탔어요. 얼굴은 햇빛에 그을렸고 손은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더 이상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자기 인생이었으니까. 어느 날 저녁 철수는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고시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좁은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또 일하겠지.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나갔어요. 인생은 계속됐습니다. 영희는 위로, 철수는 그 자리에. 그게 그들이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